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부채 한도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지수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34%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4% 하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 선서를 하면서 집권 2기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연초 재정 절벽에 이어 지금도 국가 채무 한도 상향, 총기 규제 등 현안을 놓고 공화당과 대립하고 있어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3척 화력발전 사업부는 동양파워, 강릉 지역 화력발전은 삼성물산과 동부 하슬라파워가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기존 총량제에서 비율제로 수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월 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은 기술주들의 기업 실적 발표이겠죠. 애플과 구글, IBM 등의 실적이 기술주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도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남아있는 변수와 체크포인트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보면 3주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호재로 작용했죠. 다만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 예상보다 좀 낮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악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실적 부진이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해주는 그런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평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악재로 보였고 나머지는 다 호재로 작용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금융주의 막바지 실적 발표였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국내에서도 많이 유명한 모건 스탠리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턴어라운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 자체가 8%대의 급등을 이끌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서 안에 어느 정도의 배경이 됐던 부분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 자체는 따뜻하고 그리고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9%를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0.1% 정도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 다시 한번 더 고점 돌파가 나오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다시 한번 더 큰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악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살펴볼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빅스 지수라고 하죠. 그만큼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2007년 4월 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투자 심리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기가 위축됐지만 그런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승 추세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단이 된 과정에서는 또 중국의 원유 소비량 증가가 있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 자체가 조금씩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2의 원유 소비국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원유 소비가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세계 경기 부양 자체를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그리고 오늘은 당분간은 상승세가 유지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네. 증시에서는 상당히 잘 찝으셔야 됩니다. 잘 찝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는 것은 개별주 장세가 아직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만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비교적 좀 약한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를 일단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느 소폭의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주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TS라는 종목인데요. KT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KT, 거기에 114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홈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거기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지금 매출의 성장성을 한번 우리가 같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는데, 신규적인 매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대상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생활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부가 텍스죠. 텍스 리펀드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잠시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상당히 지금 상장을 할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그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었고, 지금도 다시 한번 더 변곡점까지 쉽게 올라왔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적인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출처 창출, 그리고 성장 동력 변화 같은 호재거리가 좀 더 주가를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신규 매출처 창출이라는 그런 호재거리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600원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리에서 3,630원대에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3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4,000원까지 일단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KTS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은 AS 받아볼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의 목표가로 도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녹스, DI, 주연테크, 이녹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녹스 같은 경우는 네. 연속적인 상승이 그대로 나오면서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강도라면은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실적 개선이 일단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전망치도 계속 발달하는 부분,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의 성장이 더 좋을 것이라는 부분이 역시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끌고 가시는 대응도 괜찮고요. 또 차익 실현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대응하든 저렇게 대응하든 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지금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대략적으로 한 23,000원권 정도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도 괜찮고 조금 더 홀딩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리되 23,000원 전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DI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목표가를 좀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1월 11일 추천을 받은 종목이에요. 예, 근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를 너무 좀 짧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네. 살짝 잠깐 이탈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대응 자체는 조금 애매해지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그 개별 테마 종목군들이 이 탄력성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목표가에 빨리 도달하고 또 변동성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살짝 이탈해서 손절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에너지가 강한 주식이라면은 반전 시도가 있을 때는 또 재공약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끈질김을 계속 보여주셔야지만이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DI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싸이의 효과로 인해서 싸이의 네. 뭐 그 집의 아버지가 이 DI의 그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싸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상태고 요번에 한번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 주는 타이밍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제시해드렸던 5,300원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강세를 좀 더 띄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플러스 출발할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하셨다면 위쪽으로 매도를 노리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신규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따라가시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나중에 이제 좀 충분히 쉰 다음에 공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또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안 하시고 손절매를 안 하시고 갖고 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가에서 재공략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상승을 노리셔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이 주연테크인데요. 지난 금요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중에 한번 손절가를 이탈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AS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종목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사실 뭐 한 번에 왕창 깨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살짝 건드는 식으로 자꾸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대체가 좀 애매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개별 성향의 종목들은 그렇게 살짝 깨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번에 시장 자체가 이제 1월 달 들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한 다음에 그리고 급격한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중소형주나 테마성 종목들도 비슷한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장세라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손절매가 나올 만한 시기까지 밀어내고 난 다음에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설사 손절매 라인을 깨고 주가가 한번 강하게 빠지더라도 그래서 위험 관리를 했다 치더라도 또 저점에서 또 그 자리가 잡힌다든가 아니면 좀 더 하락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재공략을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시기상 그런 부분들의 대응이 꼭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의 상승의 진행을 보시면은 진행 자체 조정을 받는 진행은 거의 2주 가까이 진행을 하다가 상한가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뭐 한 30분, 1시간, 뭐 그 안 되는 시간대에 상승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승은 굉장히 짧되 폭은 넓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폭은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인내와 그 다음에 또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장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은 관계로 차분히 조정을 줄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고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녹스와 DI 그리고 주연테크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인데요. 네. 사실 뭐 모바일 컨텐츠라고 하면은 역시 게임이나 그다음에 오피스용 소프트웨어 쪽이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모바일 컨텐츠가 뭐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수출 효자 상품으로 좀 꼽히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아시아권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서 네. 사실은 그 수출 비중의 한 몫을 차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 수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반면에 나머지 쪽은 아직까지는 좀 초창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모바일 컨텐츠 쪽의 그 상품 컨텐츠도 수출의 한 몫을 차지하는 상황이 점점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출 쪽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축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으로 빨리 그 전환을 한 기업들이나 또 그런 쪽으로 주력을 빨리 잡은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역시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다음에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으로 전환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모바일 컨텐츠 하면은 예전에는 게임 쪽으로 제일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고 네. 아니면 단순히 그냥 편이나 흥미 위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피스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수출 자체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4분기나 그 다음에 오는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뭐 기관들의 매수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히 따라붙어 주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강세 기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매수는 지금 좀 눌림목을 주면은 21,500원에서부터 22,500원 사이에서 노림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5,000원,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2만 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살펴봤죠. 한글과 컴퓨터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잘 보냈습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자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을 가까스로 위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일단 주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무거워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고점에서 이 도치형 그 차트들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고점의 거래량이 대량으로 많이 터지는 이 분야,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대량 터지면서 캔들이 양운이면은 괜찮은데 음운이라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이미 고점은 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지금 그 한 5주째 주가 이제 매매하면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거기 이제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단 장 자체는
2000포인트를 두고 이제 2000포인트 자체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그 11이평과 이제 그 21이평의 이제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변곡이 조금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고 저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장 자체가 약세로 돌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약세 자체가 뭐 아직까지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큰 폭의 하락하는 분야는 아닌데 61일평 자체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21일평 자체도 급격히 상승하는데 중요한 거는 61일평 상승 자체가 121일평을 못 따라간다는 게 이제 가장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21일평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이 그 저점에서 급반등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2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121일평의 급반등 거기다가 61일평의 둔탁 이 부분이 굉장히 화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화근이 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물미기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를 최대한 현금화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그 이유가 지금 11일평과 21일평이 이제 무섭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11일평이 어느 정도 상승해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야만이 2007, 8포인트 지금부터 한 20포인트를 이상 상승해야만이 복귀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뜰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고 특히 21일평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 있기 때문에 10일과 21일평이 20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고점에서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하셔야 된다. 거기다가 큰 도지역 매물대까지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는 이제는 허락하더라도 하루 3일 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서서히 변곡점에 여러분 다시 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목균형표가 오늘이 이제 변곡점인데요. 오늘 변곡점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캔들 자체가 어느 쾌선이든지 전환선이라든지 기준선 둘 중에 하나는 올라타야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거나 아니면 선행 스팬원을 강력하게 상승하는 이 세 개의 시나리오가 없다면 장 자체는 앞으로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하방에 탈하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믿을 거라고는 제가 이제 기준선인데요. 기준선 자체가 오늘 마지막으로 반등하면서 앞으로 기준선 자체는 한 15일 후에 하락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반등이 제일 큰 거고 앞으로는 하락 이제 템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체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8일 정도 있으면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 8일이나 9일 있으면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할 때 그때까지 결론은 앞으로 한 주 반 정도는 낙폭이 과대할 때는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그 다음 이제 8일 이후부터는 낙폭이 과대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에 본격적으로 된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한 주 반 정도는 번뜩번뜩을 돼도 되지만 앞으로 한 주 반 이후에는 굉장히 괴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입니다. 개인들이 방망이를 휘두를 때까지 휘둘렀습니다. 2조 이제 휘둘러버리고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휘둘러가지고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사생 결단식으로 붙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셔야 된다. 특히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보통 이 칼부림이 나면 기관들만 돈을 먹고 양쪽 다 데미지를 입는데 특히 개인들의 데미지가 아주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는 서서히 눈치 보면서 이번에 주가의 상승이 프로그램 매수 상승으로 주가가 떴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눈치를 보면서 비차익 거래나 차익 거래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서서히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물량을 늘리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일간 신문에 우리 한국 증시가 큰 병에 들었다. 거래 대금과 거래 감소에 대해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식 고충 국민 고충 처리반 특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고가주 특히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유권자들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증권계에서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말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를 봤을 때 지금 매물은 계속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8조 5천억인데 앞으로 한 8조 5천억 정도는 더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이렇게. 특히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낙폭과된 삼성생명 이제 배당 쪽이죠.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삼성전자나 그 사이 우리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 시중의 핵심적인 종목을 대놓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놓고 매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수익을 적극적으로 챙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사가 주가를 올린 그런 부분인데 그 올린 부분을 지금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분명히 있죠. 기준선 하방 이탈 시에는 주가 자체가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락은 구름 아래서 급락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전자 150만 원 찍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221일평까지는 주가는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에서 플러스 만 원이면 콜이고 마이너스 만 원이면 푸싱,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국면을 보이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특검은 제가 18조 찍을 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믿을 게 못 된다. 기관들이 오락가락한다.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감소와 주가 거래 대금의 감소, 그걸 뭐랍니까? 이 고객의 특검을 믿을 게 절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객의 특검에 비해서 신용잔고, 특히 신용잔고 곱하기 한 5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용잔고가 4조 천억이면 고객의 특검이 2조가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조 7천억밖에 안 되는 이 부분, 특히 이 돈들이 전부 어디 가냐? 선물 예수금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먹을 게 없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금요일 많이 떴지만 제가 볼 때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피봇 자체가 크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그 예시 포드 이제 그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답은 나옵니다. 예, 피봇 볼 것 같으면 답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강한 이 중심선 자체가 1990인데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뭐 1914까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14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께서 하방 쪽인 1960포인트를 한번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최악의 경우 제가 볼 때는 1950도 깨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유념해 두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진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날은 여러분 푹 쉬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 참 최근에 여러분 주가가 우리 개인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주가가 상승과 하락보다는 실제로 횡보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횡보 국면이 어느덧 여러분 거의 5주째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의 진이 빠졌을 겁니다. 이거 팔면 이거 오르고 저거 팔면 저거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공부하고 안 된다는 말은 없고요. 진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격대로 봐서는 주가가 오늘 뭐 급락 나올 그런 이격은 아닙니다. 61일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락 나올 이격은 아니지만 여러분 굉장히 장이 만만하지 않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한 수요일경에 하락의 모양이 한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제가
제가 수익을 말하라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넉넉한 마음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저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20일과 21선 이동 평균선의 하락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받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자산관리, 트레이딩, 증권 관련 종합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으로 일괄 매각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주와 우리투자증권 주식이 상승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보험주, 증권주가 수혜주가 될 수 있으며 현재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관련 주식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주를 한 서너 종목 추천한 가운데 지금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상승 후 완만한 조정세를 보이며 다시 재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트도 양봉 전환했고요. 심리도도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간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200원입니다. 두 번으로 신중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3,4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예상 수익률을 10% 내외로 정하는데요. 시장이 강세장이 아닌 조정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혼자서 큰 상상이나 꿈을 꾸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수익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현실적인 수익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투자증권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조광페인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AS 종목은 조광페인트입니다. 조광페인트는 제가 약 3주 전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 약 12% 정도 수익이 났다가 일부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2주간 조정 후 다시 반등 추세라서 AS 해드리겠습니다. 화학 관련 주식으로 산업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재무제표가 양호한 회사입니다. 현재 광학 필름용 접착제 등 고부가치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최고가 15,000원 대비 현재가 4,000원대로 낙폭과대가 아주 심한 구간입니다. 회사 재무제표 및 실적이 양호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간이 되겠고요. 매수가는 4,300원에서 4,600원 사이로 하십시오. 목표가는 5,3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4,2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니 많은 금액 매수하지 마시고 1,000주, 2,000주 단위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금액도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내시면 꼭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안정적인 마인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최명성 소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 HCN, 홈쇼핑 송출 수익의 확대로 인한 성장성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유한양핵. 2013년 대형 식량 도입 및 고수익성 원료 의약품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겠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우인터내셔널. 2012년 10월 이후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45,000원 유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2013년 수주 목표 13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조선사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한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우리산업. 매출처 다각화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연비 개선으로 이익 모멘텀도 개선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6,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이죠. 오늘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 한국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익률로 따져보면 작년과 비교해서도 더 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원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펀더멘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주택과 고용 부분에서의 개선이 뚜렷하고 또 중국은 PMI와 GDP 성장률에서의 개선이 뚜렷한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엔화 약세, 원화 광세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결국 그 주식시장의 수익률 격차로 나타나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국은 그 IT 이후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었고요. 또 올해 1분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상향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된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확률이 60%를 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상대적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수급에 대한 우려인데요. 작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 존재한 그 불확실성 요인들, 예를 들자면 유럽 재정위기, 또 미국 재정 절벽 등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에서 또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였죠. 그 뱅가드 펀드의 그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매물 우려, 또 과도하게 쌓인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위험자산으로의 개인자금 이동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보충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이런 상대적 약세, 어떤 세 가지 원인들이 단기에 해소되고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 약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1월 후반 주식시장도 기존의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초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그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결국 한국 증시의 상대적 약세 요인이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까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의 실적 부진은 그 하이엔드 핸드셋 관련 수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로 예상되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치 변경으로 인한 엔화의 추가 약세는 자동차의 상대적 불리함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서 두 업종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원화 강세에 따른 내수요의 확대, 또 환차익 관련 수요가 예상되는 유통, 음식료와 상대적 실적 개선 모멘텀의 뚜렷함, 통신, 그리고 저금리 우려에도 미국과의 동행성이 나타나고 있는 은행 업종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업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 현대 HCN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 HCN. 일단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전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작년 4분기와 올해 방송 부분에 그 ARPU가 양호한 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 4분기 보면 디지털 전환율이 41.8%, 또 ARPU가 8,971원 수준이었는데요. 향후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율은 그 100%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말 동사의 디지털 전환율은 48.8%, 또 ARPU는 9.5%
9,618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견조한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이 확대 추세 지속인데요. 광고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은 전사 연결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연간 14% 수준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그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매출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그 포항방송 인수로 방송 가입단자가 11% 레벨업되고요. 또 이 화병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전망이어서 향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HCN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한번 충분히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량 후강의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죠.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남아있는 이벤트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증시의 지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주 2,000포인트는 한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오늘 휴장이 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여러 가지 해외 증시 이벤트들도 봐야겠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 쪽에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은 동아제약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일본 은행에서도 이번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일단 기존의 1%에서 2%를 올리는 방안과 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과 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어떤 부분들이 또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체크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이제 미국의 상당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과 구글, 또 IBM, 또 대형 기술주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1월부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눈높이가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미국 금융주의 실적 호전과 또 국내 실적 시장 기대감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출발도 하기는 했었지만 일단 1분기와 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실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분간 실적에 따른 업종 종목별 변동성에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를 한번 놓고 보았을 때 최고점에 다시 한번 좀 도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도 여전하고 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조금 우호적인 편으로 좀 나오기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가 최고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과 좀 대치되는 면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풀린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풀린 유동성으로 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고점이다, 쉽게 단언할 수도 없는데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국장 때문에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장은 60일선을 주봉상 60일선을 넘어가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고점에서 중국 경기 지표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의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 개선이 당분간 시장을 강세로 이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과 뱅가드 부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시황 중에서도 강한 업종만 우리가 접근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우리 코스피 쪽으로 일단 좀 놓으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여기는 시장의 하단 밴드는 1960포인트와 1970포인트 이 구간 내에서 하단 접근을 저점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96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 흐름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는 2000포인트를 좀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공격적인 매매를 이제 해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은 우량주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 비율 1% 미만인 업종을 선택을 한번 하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증권, 건설, 금융 섹터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증권주와 건설주 그리고 금융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과 또 환율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무시를 하고 접근한다면은 증권주와 통신주, 금융주 쪽을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일본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 화학주, 증권주, 조선주, 은행주 이렇게 유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또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차별적인 이익과 수급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통신, 보험, 제약, 바이오 이렇게 미디어 쪽에서도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 전기전자, 운수장비,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 해운주, 항공주 이렇게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은 만큼 좀 우리에게 유리한 신용 비율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망과 체크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